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광주시가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진 환자와 같은 항공기에 탑승했던 밀접 접촉자 1명을 자택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능동감시를 포함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국가지정 치료병상에 대한 점검을 마쳤습니다. 광주시는 또 메르스 확진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일상 접촉자 11명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 대학 수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으로서는 신입생 모집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합격자들의 이탈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고수 기자입니다. 교육부 평가에서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조선대학교. 신입생 모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 속에 첫 단추 장학금이란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최초 합격자에게는 국립대 수준의 등록금 혜택,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평가를 통해서 얻어진 교훈은 이제 그 학생 중심의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감축안을 발표하면서 얻은 재원을 주로 그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최초 합격자란 예비 합격이나 추가 합격을 통해서가 아니라 처음 지원한 학과에 등록한 학생을 말합니다. 이런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는 이미 여러 대학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대와 호남대는 최초 합격자에게 입학금 전액을 면제하고 있고, 동신대는 최초 합격자 중 수능 성적 우수자들에게 플러스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대학에 동시에 합격한 복수 합격자들이 다른 대학으로 옮겨가는 걸 차단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입니다. 최초 합격자들이 등록을 이제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충원 발표나 이런 것들에서 수가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학교가 그 학생 모집 등록료를 올리려고 장학금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수도권 주요 대학에는 없는 이 제도는 지방대학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합격자를 잡아둬야 하는 지방대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만 더 나은 대학으로 옮겨가려는 연쇄 이동 현상을 장학금으로만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교사 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사립학교 채용 비리가 광주에서 해마다 터져나오면서 시교육청과 사학법인이 지난해부터 교사를 공동전형으로 뽑고 있는데요. 그런데 광주시교육청과 사학법인 협의회가 채용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교사 채용에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난 이후 광주 지역 사립중고등학교 법인들 중 일부는 지난해부터 광주시 교육청에 의뢰해 교사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사립학교 법인은 35개, 학교 수로는 70개인데 지난해는 이 가운데 6개 법인에서 15명의 교사를 공동전형으로 뽑았습니다. 올해부터는 35개 법인 모두 이 공동전형을 하자며 광주시 교육청과 광주 지역 사학법인 협의회가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공동전형이 2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 교육청과 사학법인협의회는 아직까지 채용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2, 3차로 진행되는 공동전형 가운데 1차 필기시험과 2차 수업평가에는 합의했지만 3차 최종 면접을 하는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면접위원 5명 가운데 1명은 교육청 추천 인사가 들어가야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입장입니다. 모 학원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위탁 채용은 반드시 실현해야겠다는 교육감 의지가 반영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학법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학법인협의회는 교육청과 10여 차례에 걸쳐 협의한 내용으로도 충분히 공정성을 확보했다며 면접까지 개입하는 것은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학법인들은 내일 회원 학교들을 대상으로 의견들을 모을 예정인데 일부 법인들은 공동전형 자체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달 앞으로 다가온 사립학교 교원 공동채용이 본래의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국전력이 내일 한전공대 설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 관련 용역을 맡은 회사의 임원이 주재 발표자로 나서 1단계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전공대 설립의 타당성과 구상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전은 이 자리에서 부지 축소나 설립 지연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전공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1단계 용역 보고 회의인 만큼 대학 설립 규모나 입지 선정 등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과 고소온 등 재해로 인한 양식어패류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시 복구비 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키우는 어패류의 양, 이른바 입식량을 신고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흑산도의 한 양식장. 2년 이상 키운 우럭들이 출하를 앞두고 배를 드러낸 채 떠올랐습니다. 지난달 이후 315어가에서 우럭과 전복 4,800만 마리가 폐사해 5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났습니다. 고수온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로 추정되지만 피해 어가의 절반가량은 복구비 등을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키우는 양식 어패류의 양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양식 어패류의 입식 신고제를 도입한 건 지난 2006년. 정확한 피해 조사와 수급량 조절 등을 위한 것으로 재복구비 지원과 재보험 가입의 필수 조건이지만 초과 입식량을 포함하면 평균 가입률은 60%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입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전혀 정부에서 지원되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가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보험 가입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입식 신고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기르고 있는 어패류는 전남에서만 12억만 마리. 이상기후로 태풍과 고수온 등에 따른 재해 발생이 점점 많아지면서 피해 대비한 양식 어패류의 입식 신고의 필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새벽 시간대에 도심 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쯤 30살 김모 씨가 승용차를 타고 광주시 서구 벽진동 서창 교차로에서 풍암 IC 방면으로 200m가량 역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면허정지 기준 이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48%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역주행을 한 것으로 보고 김 씨에게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구례군 문청면의 한 야산에서 84살 김모 씨가 실종 신고된 지 11시간 만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채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어제 오후 2시쯤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산초를 따러 나갔다가 계곡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공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사 편의를 봐준 한전 직원들에 대해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전 직원 6명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4명에 대해서 벌금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씩을 선고했고 이들 모두에게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전기공사업자 3명으로부터 500에서 2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대가로 각종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시아문화원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7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른 것으로 아시아문화원은 지난 5월에도 현장 운영 인력 81명을 직접 고용으로 바꿨습니다. 아시아문화원은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 안정성이 확보된 만큼 공공서비스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여성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젊은 층 여성 인구 비율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호남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전남 여성의 삶을 보면 전남 지역 여성 인구는 89만 4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7천여 명 줄었으며 이 가운데 50대가 전체 16.1%로 가장 많고 40대와 60대가 그 다음을 이었으며 20대는 8.8%에 그쳤습니다. 또 초혼 연령은 1990년 24.1세에서 지난해 29.8세로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미혼인 여성 가구주도 올해 2만 7천 가구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와 건설 방식 등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내일 구성될 전망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민권익위원장과 사람중심 미래교통시민 모임 등이 주말에도 잇따라 접촉해 공론화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해 대체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